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TQ 한글 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문제는 2023년 7월에 나왔던 ITQ 한글 B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파워포인트 때와 동일합니다. 답안 파일은 반드시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 이와 같이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한글 문서 작성 시 용지 여백은 밑에 있는 내용처럼 왼쪽 오른쪽 11mm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 그 외 나머지는 0으로 합니다. 네, 색상의 조건은 지문에 나오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 오피스 컬러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60분 동안 저희가 3페이지를 작성하는데 1, 2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 2, 2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3, 4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문서 작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스타일 문제는 50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문과 한글 입력해서 위에 있는 지시사항 그대로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글 2016 네오 버전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F7 용지 여백을 설정합니다. 키보드에서 F7 기능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왼쪽 여백 11, 오른쪽 여백 11 그리고 나머지는 10mm로 여백을 맞춰줍니다. 이때 제본은 선택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용지는 A4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용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보기, 메뉴 세 번째 보기에 들어가서 문단보호를 켜고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단보호와 그림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줄바꿈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랫부분의 화면 비율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간혹 두 쪽으로 해놓는 분들 계신데 시험 보실 때는 폭맞춤 또는 한쪽 이렇게 지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기본 폰트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용지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점 엔터키 5번 정도 입력해 주시고요. 2점 문제 번호 2번 엔터 5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와 2페이지 페이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메뉴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메뉴 쪽에 구역 나누기입니다. 구역 나누기 한번 눌러주시면 2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2페이지에도 문제 번호 3, 4가 들어가죠. 3점 엔터 5번, 4점 엔터 5번.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메뉴 쪽에서 구역 나누기를 한 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 이렇게 되면 3페이지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통 시험 볼 때는 3페이지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1번부터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롤을 올려서 1페이지로 올라갔습니다. 자, 1페이지는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영문 2줄과 한글 2줄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문 쓰실 때
여기서 줄바꿈이 하시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바를 띄시고 띄어쓰기로 계속 문장을 연결해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이 일단 끝났습니다. 영문 작성이 끝나면 여기서 마침표 그리고 엔터, 여기서 줄바꿈 한 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도 입력이 끝났는데요. 다 작성하고 오타가 없는지 빠진 글씨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위에 영문과 한글 입력이 끝나고 나면 마우스로 네 줄의 문장을 클릭 드래그 하시고요.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는 단축키는 F6입니다. 키보드에서 F6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스타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희는 단축키로 배웠기 때문에 F6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6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스타일 추가 버튼과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네,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새 스타일의 이름은 이와 같이 영문으로 나옵니다. 이름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순서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문단 모양이죠. 문단 모양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옆에 15포인트 지정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입니다. 보통 시험 보실 때는 문단 아래는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여백과 들여쓰기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왼쪽 여백이나 들여쓰기가 나오고 문단 아래 간격은 항상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지정하실 때는 제가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뒷부분에 있는 장평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바꾸고요. 자간은 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크기는 10포인트니까 고치실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한글과 영문 글꼴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눌러서 제일 먼저 한글,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듬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한글 도듬이 끝나고 나면 영문으로 바로 이어서 영문 글꼴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한글, 영문 모두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동안에도 장평 자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글자 모양 설정이 끝났고요.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 번 더 오른쪽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4개 들어갔죠? 혹시라도 스타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연필 그림 보이시죠? 이 연필 모양으로 스타일을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이때 출력 형태와 내 거를 비교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앞부분에 하고 여기 부분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을 보시면 네,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자,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해서 딱 떨어지는 글씨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줄바꿈만 이루어졌죠. 여기 따로 줄이 삽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줬기 때문에 문단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여백이 10만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점짜리 스타일 지문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표와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차트는 무려 100점짜리입니다.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번호 2번 밑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표를 삽입을 하셔야 돼요. 메뉴 입력에 들어가서 앞부분에 이렇게 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표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5줄 그리고 칸은 둘, 넷, 6칸. 이때 반드시 밑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이 표를 글자처럼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5줄에 6칸 글자처럼 취급이 선택됐으면 만들기를 누를게요. 네, 입력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속성을 다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위에 내용 보시면 표 안에 있는 내용과 캡션은 도둠의 10포인트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자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면색을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음영으로 색상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셀 배경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여기 합계의 빈칸이 있는데요. 이 빈칸 세 군데에다가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냥 내용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이 다 되면 그 다음에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차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표에 있는 거 속성을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데이터, 표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 셀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 글꼴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험장 갔을 때 왼쪽에 한 컴 글꼴로 되어 있으면 글꼴을 모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왼쪽에 모든 글꼴, 모든 글꼴로 지정을 해주시고 도둠 글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둠의 10포인트가 됐고요.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셀만 모두 드래그해서 오른쪽 정렬을 미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과 선, 대각선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 물론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여기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단축키를 배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은 단축키 L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단축키 L 누르시고 테두리 탭에 들어와서 선 모양은 이중실선 바깥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중실선의 바깥쪽 먼저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도 이게 지금 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중실선입니다. 자, 첫 번째 행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L 키보드에서 문자 L 눌러주시고 이중실선 선택과 아래쪽 방향을 지정합니다. 내가 잡은 셀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이중실선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첫 번째 열 클릭 드래그 첫 번째 열 해주시고요. 단축키 문자 L 키 눌러주시고 이중실선 자, 내가 범위 잡은 걸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중실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셀을 하나만 선택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F5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F5키를 한번 누르시면 표 안에 하나의 셀을 선택하실 수 있고 다시 단축키 L키를 눌러서 테두리로 들어갑니다.
자, 테두리 옆에 보시면 대각선 탭이 있고요. 대각선에서는 요 두 번째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을 지정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이 들어있죠. 자, 이 색상이 들어있는 부분이 표에서 사용할 데이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 이번에는 컬러니까요. 단축키는 알파벳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선택해 주시고 문제에서 면색이라고 했잖아요. 면색이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색상은 노랑이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색상 테마를 보겠다라고 화살표 눌러주시고 오피스 테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피스 테마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색상 값이 보이시죠? 노랑. 이렇게 면색 노랑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숫자 데이터 입력하실 때 여기 보시면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이 끝났고요. 입력 끝나고 나면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자동 합계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셀들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표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윗부분에 보시면 자리점 넣기라고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수 있는 이 도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리점 넣기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합계가 이루어지는 숫자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어디에 나와야 되는지 빈칸까지 모두 드래그를 한 다음 윗부분에 계산기를 눌러서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합계와 평균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합계인지 평균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들어갔죠? 그 다음 이 윗부분에 보이는 게 바로 캡션입니다. 캡션은 여기서 그냥 클릭하고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라 표 테두리, 테두리 보이시죠? 표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표 도구 앞부분에 이렇게 캡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캡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캡션 이름이 뜨는데 저희는 이 캡션 이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띄어쓰기 모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데이터와 캡션에 있는 데이터는 다 도둠의 10포인트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마우스로 데이터 드래그 해주시고 똑같이 도둠의 10포인트 그리고 캡션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정렬은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캡션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7월달에 나온 기출문제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캡션에 사용된 이 내용과 차트 제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세로에
제목, 세로축에 대한 제목에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캡션 작업이 끝나면 이 데이터를 미리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미리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부분부터 7963까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윗부분에 아까 캡션 하셨잖아요. 캡션 바로 오른쪽에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를 눌러줍니다. 차트를 누르게 되면 항상 윗부분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위치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어요. 아까 표도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잖아요. 차트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차트도 가운데 정렬을 따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밑으로 자리가 이동이 되고요. 이때 오른쪽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표 있는 너비와 비슷하게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편집을 해서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차트 종류를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네오 버전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네오 버전은 이렇게 진한 가로, 진한 대가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에 선 모양은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이게 바로 이 제목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목 외에 이러한 내용들은 굴림의 보통의 10포인트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라.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범내에다가 테두리 넣었었죠? 네. 범내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지금 범내에 선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는 편집 상태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트의 오른쪽 여기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편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편집 상태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셨고 밑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를 누릅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세로, 가로, 꺾은 선형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은 세로 막대형이 나왔어요. 세로 막대형에서 첫 번째 모양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때 행렬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범내에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열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똑같아졌기 때문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캡션을 미리 복사를 해놨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붙이기 내용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요. 이거는 Y축의 제목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오려두기 또는 컨트롤 X를 누르셔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Y축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이기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면에 안 뜬다라고 하시는데 이 화면이 좁기 때문에 다 안 뜰 때도 있고 겹쳐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X 있는 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내용이 다 들어갔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이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 한번 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제일 먼저 선을 한 줄로 하라고 했죠? 네, 선을 한 줄로 하라고 했고 그림자를 2포인트 주라고 그랬어요. 네, 굵게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그림자를 갖고 그림자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매번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배경이 끝났고 오른쪽에 글자에 가서 굴림의 진하게 12라고 했죠. 네, 글꼴을 펼쳐서 굴림의 12포인트에 진하게로 지정을 해줍니다. 혹시 차트 제목에 오타가 났다면 이 내용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 진하게 세 가지 모두 지정했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Y축 제목 단위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타가 났을 때는 여기서 동일하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제목 이외에는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굴림의 10포인트의 보통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설정 눌러주시면 수정이 됐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글자 모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 밑에 데이터 수집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은 굴림의 10포인트의 보통입니다. 설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범례도 2019년 더블 클릭해서 제일 먼저 배경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지문에 있는 글자 굴림의 10포인트 보통을 설정하시고요. 분명히 그림과 동일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경의 선을 반드시 한 줄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건 수정이 안 됐는지 됐는지 이제 눈에 띄시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수정이 안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Y축 값을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글자 탭 글꼴은 굴림의 10포인트 보통 굴림의 10포인트 보통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폰트는 이제 다 지정이 됐는데 왼쪽에 보시면 단위가 똑같지 않죠. 여기 보시면 눈금이 하나, 두 개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주 단위로 하지만 한글은 이 눈금의 개수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눈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눈금 수를 맞추시려면 바로 여기 이 회색 눈금을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회색 눈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 자, 오른쪽에 비례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탭에 가서 자동 꾸민 체크를 빼주시고 최대값이 9,000이 아니라 10,000원이죠. 네, 이렇게 10,000단위로 바꿔주시고 전체적으로 큰 눈금선 라인은 두 개밖에 없었죠. 네, 눈금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눈금수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네, 최소값, 최대값, 눈금수는 2입니다. 오른쪽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네, 작업이 다 끝났죠.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표하고 차트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표 옆에 보이시나요? 제가 커서를 이쪽에 찍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게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그때 지금 얘가 기본 양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인쇄를 했을 때 제일 중앙에 나올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옆에다가 클릭이 되죠.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표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둘 다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표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잡아서 요거는 셀의 크기를 늘리시는 건데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와 방향 키 아래쪽 화살표 있잖아요. 컨트롤과 아래쪽 화살표를 한번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아래쪽. 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표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칸 정도 아래 내렸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1페이지 작성이 끝났습니다.